내부 요인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라임스푼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였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요거트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요. 제가 레드망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하여튼 만들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타겟 고객을 30대 직장인 여성이라고 처음에 잡고 갔어요. 왜냐면 중국은 아직 20대만 되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단가가 좀 세요, 원가가.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20대가 소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직거래, 그냥 돈 받고 바로 파는 거니까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장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마지막에 결국에 매장을 오픈했을 때는 이게 아이스크림집인지 카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막 투자자들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커피도 팔아야 될 것 같고 이게 먹는 것도 팔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카페 분위기가 됐어요. 오히려 커피가 더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 와플 있고 뭐 음료수도 굉장히 다양하게 과일 주스에 나중에는 그 앞에 애기들 노는 그런 공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거트를 그냥 또 매장에서 사와서 요거트를 맛있는 요거트를 따로 써주고 한 5배 붙여 팔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틀어지는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걸 생각하셨는데 하다 보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이 기능도 저 기능도 그렇죠. 근데 그게 혼자만의 고민이면 좋아요. 다 내게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아니면 뭐 위에 매니저 되시는 분께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그림이 굉장히 힘들죠. 특히 물주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자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그리고 다들 취향이 조금 다르니까 커피 뭐 레시피를 만들 때 조금 더 달게 하는 이런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더 이게 범위가 무엇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건 좋아요. 다 잘할 수만 있으면. 근데 절대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리소스가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 실패가 된 거고 제가 타겟 고객을 30대 직장인 여성으로 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그냥 딱 보면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인구 통계학적 구분이라고 하거든요. 고객을 분류를 할 때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서 행동 패턴으로서 구분을 해야지 성별, 나이,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면 30대 직장인 여성에도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널려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얼마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그리고 뭐 백화점에 뭐 5번씩은 꼭 오고 애인을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 패턴에 양식을 통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져야지만 타겟이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타겟이 아니에요. 30대 여성 지나가는데 거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부터 그것도 직장인 여성이잖아요. 그 옆 건물에서 텔레콤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까지 있다고요. 근데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안 되죠. 아까 그룹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가입할 때 성별하고 지역하고 한다고요. 이거 갖고 의미 있는 게 안 나오는 이유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인구 통계학적 구분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뭐 라임스푼 죄송합니다. 뭐 구멍가게나 아니면은 저 그룹폰이나 의미 없는 정보 아니면은 좀 모자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똑같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 있었다 치겠습니다. 라임스푼을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이 사업 모델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이제 어쨌든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일단 확신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은 주주의 마음이고 또 이제 창업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팔 건가가 확신은 없었지만은 누군가 그때 당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사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런 정보가 좀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저의 매장의 위치가 달라져요. 근데 저는 굉장히 뭉뚱그린 타겟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30대 여성이 많을 것 같은 그냥 직장이 있는 그런 백화점에다가 오픈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 혹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정을 안 하는 게 그동안의 경험 이 정도면 된다라고 본다 이런 거죠. 그게 네. 지금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그랬던 거예요. 네. 요 정도면은 되겠다, 먹히겠다. 그래서 MBA가 필요한 이건 정말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게 뭉뚱그려지다 보니까 네. 제가 핵심 역량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핵심 역량을 지금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효율성을 지금 더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는 걸 해야 되냐, 아니면 고객들을 잡아야 되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고객은 고객 자체를 제가 모르니까.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고 이미 매장을 오픈을 했고, 네.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래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거기다 메뉴 늘어나니까 운영이 뭐 너무 힘들어지죠. 네. 그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다른 이슈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아까 그 개발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요청들이 막 들어오고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때 어디다 포커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다 호구로 달려있거든요. 똑같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나오죠.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매출, 수익, 뭐 캐시플로우가 다 안 좋아진 거고, 여기다가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제가 매장을 동시에 2개를 오픈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저는 그 두 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정상화를 하는데 목표를 삼아서 꾸준히 가야 되는데 저의 3분의 1의 리소스는 이걸 프랜차이즈로 확대하겠다고 그러고서 투자자를 만나러 다니고 뭐 프랜차이지 할 만한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시간 내서 만나고 밥 한 번 사주고 이런 데다 시간을 쏟는 거예요. 성장 전략이 현실과 전혀 맞지가 않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작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도 빵꾸 나기 시작하고 경쟁은 또 어찌나 치열한지 힘들어지고 그렇죠. 성공에 대한 대안, 우리는 어쨌든 오늘 제시는 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대안.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이제 카페벤의 제가 개인 이런 말씀 드려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벤의 팬은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괜찮죠. 팬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불만을 가졌던 게 카페베네가 뭘 파는 회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특별히 정말 맛있는 게 있는가? 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위기가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가? 그 연예인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을 써가면서 다른 데랑 똑같은 제품들을 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SM 회장이 보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요거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카페베네가 대단한 회사예요. 그거를 이 틀에 맞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카페베네가 도대체 뭘 파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똑같은 거 팔면서 왜 이렇게 잘 나가나를 몰랐었는데 카페베네는 커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카페베네는 제가 보기엔 브랜드를 파는 회사예요. 카페베네라는 브랜드. 좋은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카페베네 고객은 커피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카페벤의 고객은 프랜차이즈예요. 가맹주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답이 나와요. 왜 이렇게 연예인 광고를 때리느냐? 이거는 가맹주들, 프랜차이즈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가맹점주들이.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를 키워주면 소비자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이 광고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보고 보라고, 나 너네한테 해주고 있다라고. 왜냐면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만들고 가맹비 받고서 그 다음에 직원이 거의 별로 힘 없어져요. 매장 늘리는 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얘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치킨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TV 광고 엉뚱들이 연예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남는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치킨 한두 마리 더 팔겠다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가맹점주들한테 브랜드를 키워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 역시도 벌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 연쇄 효과를 예측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돈을 받는 건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네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커피 맛이 아니고 스타벅스가 얘기하는 뭐 매장 내 분위기가 아니고요. 커스터머 관리. 커스터머는 프랜차이즈죠. 아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계속 늘어나죠. 그렇게 믿어야죠. 어쨌든 비용에도 있고 하니까. 매장수 계속 늘어나죠. 매출 늘어나죠. 수익 캐시플로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블랙스미스라는 걸 또 런치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이 벌렸다라는 거겠죠. 블랙스미스요? 블랙스미스라고 이태리 음식점인데 봤다. 드라마에서도 홍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돈이 그 돈인지 아니면은 별개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공이 됐으니까 투자자를 또 모아서 하는 걸 거라고요. 오늘 진짜 멋있다. 뭔가 이렇게 아는 거를 해는 것 같아. 네. 네. 얘네 성장 전략은 결국에는 맛있는 커피 팔겠다, 뭐 최근 뜨고 있는 갓 구워낸 커피 뭐 하잖아요. 압구정에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브랜드 키워가지고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리스크는 뭐냐면 장기 성장력이 약간 좀 부재를 해요. 왜냐면은 이 커피라는 사업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주들이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계속 TV 광고 해가지고 브랜드 키워가지고 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갈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점주들한테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카페벤의 사장님께서 네. 블랙스미스를 오픈하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카페베네를 뭔가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해줘서 새로운 점주들을 모으는, 그리고 기존 점주들을 더 장사가 잘 되게끔 해주는 거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블랙스미스로 가면서 카페베네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겠죠. 네. 그러면 카페베네 점주들이 이제 힘들어지겠죠. 이제 뭐 경영 컨설턴트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군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예, 뭐 좌우간. 어쨌든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배웠는데 네. 머릿속에 아예 담아두고만 있었거나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았거나 하면서 당장의 삶에 부딪히는 요소들의 필요 요소들, 요구되는 요소들의 그것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매진해 왔는 걸지도 몰라요. 네. 뭐 어쨌든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꺼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되돌이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뭐 내가 이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오늘 뭐 도움이 되는 자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뭔가를 개발하시는 분이셨다면 IT. 네, IT 팀에서 뭔가 개발하시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셨던 분이라면 단순히 프로젝트 내부만 보시지 마시고 네. 그 지금 몸담고 계신 회사에서 네. 그 프로젝트가 이런 의미로서 어떤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 추가돼야 되는 펑션이 뭔지, 버려져야 되는 펑션이 뭔지가 그나마 또 구체적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이제 해보고 싶어요. 지금 뭐 기회는 분명히 많으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단순히 LBS 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 고객이 정말 누가 될 것인지, 내가 돈을 그럼 누구한테 받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면 누가 경쟁으로 치고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이런 고민은 이제 누가 하셔야 된다? 라고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개개인이 다 하셔야 되는 거죠. 하여간 계급장 끼고라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개발자, 시스템 디자이너, 시스템 관리 운영자, 이런 요소들과 뭐 CFO,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무 책임자, 아니면 뭐 운영 관리 책임자,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이렇게 다 그물로 연결된 것처럼 한 코 한 코에 전부 다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좀 늘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 안 하는 걸지도 몰라요. 네, 누구에게나 혁신의 의지는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또 알았던 것을 다시 피력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말재주가 없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는 논리가 좀 모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치우침을 당하기 혹은 치우침을 당하게 만들게 하기보다는 역시 열린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뭐 근래에 회자되기 시작한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네, 옛날부터 있던 얘기죠.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덕분에 잘. 그리고 사실 이런 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지금 여기 슬라이드 몇 장에 이제 회사들 몇 개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노트에다가 하나씩 적어봐요. 그래 놓고서 이 카페벤에도 무엇을 파나? 커피, 와플, 처음에 메뉴를 다 적어봤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적어가다 보면 생각의 정리가 좀 많이 되고, 또 이제 같이 주변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면은 거기서 구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이게 계속 전 너무 기특하게 이게 앞뒤가 다 맞아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역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에도 날개가 있어요. 그죠? MB라는 하면은 말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도 기자님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성공하는 기업의 사례, 결국은 가장 반등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 그리고 반등했지만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좀 이제 다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제를 두고, 그렇죠. 네. 그런 전제를 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요소들은 저희가 찝어봐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가는 꿈, 맨 앞장에서 봤던 것들,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 이러한 꿈들을 누군가는 또 이루고 누군가는 헤쳐가고 있고 누군가는 어쩌면 이미 실패를 맛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또 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과정 안에도.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결국은 누구나 하는 거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는 대전제에서 또 이제 배워오셨던 것들 그리고 이런 연구하셨던 사례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나라는 단어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뭐 제가 큰 돈을 들여서 MBA를 갔다 왔기 때문에 MBA 갔다 온 사람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좋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정말 이제 뭔가를 시작하고 아니면은 큰 어떤 조직에서 작은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어떤 위계 질서에서 좀 밑에 단계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을 그 피자에서 한 조각을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피자를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피자 한 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8피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핵심 역량, 뭐 매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자 갔다 오셔서 그래. 이게 나무를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건 정말 부침개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 참 죄송합니다. 이게 뭐 죄송해요. 비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하고 난상으로 그리고 또 정리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상당히 작은 상식으로 귀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언가가 결국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LBS, 위치 기반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거고 즉 수익으로 혹은 성공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기업이란 그리고 또 개인의 성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만 따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이러한 측면에서는 결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럼요. 그리고 처음에 명확하게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만 안다면 사실은 굉장히 구체화되는데 특히 IT 쪽에서 개발 기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들러붙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런 거를 뭐 함께 고민하면서 적어도 뭐 한 페이지 정도 이게 정리를 해서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팀이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의 문이 훨씬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누구나 즉 조직 내에서 어떤 위계를 논하기 이전에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하는 것 기업 구성의 일원 그리고 나 스스로도 여기서는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망설이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보고 요 정리해 주신 핵심 요소들 고려를 해야지 되는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내적인 요소와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 역시도 함께 고민을 하는 습관 여기에서부터 가본다면은 뭐가 돼도 이 IT 전문가로서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CEO, 경영의 전문가로서의 스티브 잡스 뭐 누가 판단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런 등급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단초는 마련이 되는 게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절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문제 하나만 낼까요? 상품이요? 네, 상품 뭐 근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상품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뭐 퀴즈 같이 한번 30일 날 답 가지고 오시면 30일 날 그때까지 제가 답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세요? 차라리야. 아니 제가 그냥 회사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서 그거를 이틀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그런 어떤 개발자의 꿈을 실현한 기업이 하나가 있잖아요, 최근에. 뭐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겠지만 그 카카오톡이라고. 카카오톡. 지금 계속 올려가지고 아주. 뭐 우여곡절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시작으로 받아서 핫이시잖아요. 그럼 그 카카오톡이 근데 실제로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카카오톡이 어떤 거가 정말 잘 됐었고 어떤 게 조금 약했기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고민을 각자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카카오톡은 어디로 발전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그런 거네요. 어떤 뭐 가장 핫하다고 하니까요. 가장 일단은 선진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갑자기 나온 이 적토마 같이 확 나왔으니까 그런 마치 내가 그 기업의 관리자라면 마치 그 기업의 개발자라면 운영 관리자라면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퀴즈가 아니라 이제 숙제 같은 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답이 없는 숙제네요. 답이 그렇죠. 없는 아마 숙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네. 향후에 카카오가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네. 분명히 아주 새로운 건 아닐 거예요. 그게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카카오에서 굉장히 고위 전략팀 쪽으로 이제 그럼 제출을 저희한테 할 게 아니라 카카오에 그리고 그 카카오에서 판단을 좀 선물도 그럼 카카오에서 주는 걸로 해야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이제 다 마련이 됐어요. 자, 오늘 이 긴 시간이 뭐 우리들만의 뭐 수다로 끝나기를 바라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나눈 부분이 우리끼리 저차가 이런 것도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정리하시다 보면은 또 이 뭐 자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리된 뭐 이 문서를 좀 그러니까 제가 숙제가 남았어요. 그럼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나는 또 부자로 또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또 이 스스로의 고민 꿈을 찾는 고민 또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아 오늘 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저 정말 재밌게 떠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